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7호 제13면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 미랄성 남점 오픈.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21일, 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구실스토어 미랄성 남점, 원장 박경호, 을 오픈했다. 미랄복지재단의 12번째 구실스토어인 미랄성 남점은 총 297.5, 90평의 규모로 설립됐다. 개인과 기업 등에서 기부해준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과 기증센터를 갖추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총 43명이다. 이들은 기부받은 물품을 분류 손질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예정이다. 또 일과 종료 후 동아리 활동, 워크샵 등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과 어울리고 사회성을 향상하게 된다. 구실스토어 미랄성 남점은 연말까지 정규직 장애인 직원을 1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매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 채용을 거쳐 구실스토어 미랄성 남점에서 일하게 된 박미란, 40, 발달장애, 씨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고객들과 잘 지내서 돈 많이 벌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라며 일자리를 얻게 된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오픈식에 참석한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미랄복지재단은 구실스토어 미랄성 남점이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구실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랄복지재단 한상욱 구실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실스토어가 새롭게 지점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는 장애인이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구실스토어는 국내 최초로 소매유통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결합한 제사용품 판매장이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매장 내 장애인을 고용한다. 현재 전국의 12개 지점, 미랄송파점, 미랄도봉점, 미랄구리점, 미랄전주점, 미랄대전점, 미랄분당점, 미랄창원점, 미랄일산점, 미랄세움점, 미랄구리인창점, 미랄창동점, 미랄성남점, 에서 26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서울시, 지역기반 돌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 전 자치구시대 개막.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비장애인과 달리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어떻게 낮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사자도 부모도 막막한 현실. 그만큼 교육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던 사업이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39.4%, 5,839명은 낮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며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는 답변이 18.8%, 1,068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6년 노원은평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3물결표 쌓인 6개소를 지정한 서울시는 지난 3일, 월, 중구와 용산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지정, 25개 전 자치구 설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2016년 노원은평, 2017년 동작마포성동, 2018년 종로관악성 북도봉강동, 2019년 양천 광진 강북 중랑 송파 서대문, 2020년 강남 구로 영등포 금천, 2021년 3월에 강서 센터가 문을 열었고 연내에 동대문 서초 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 자치구 센터 개소 지정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토대 마련이라는 진일보한 성과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지적자폐 장애인 수가 301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 봄까지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중구센터는 도심 속 발달장애인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용산구는 발달장애인이 657명이 있으며 관내 공간을 마련하여 5월 이후 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에서 오는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입학 정원은 센터당 30명 이상이며 학업기간은 5년으로 하는 종일반과 자치구 여력에 따라 학업기간이 별도 없는 단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등의 필수 과목과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자주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교사 구성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뿐 아니라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장애인재활 상담사 등 여러 분야의 직종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업 기준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정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으로 촘촘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수건사업이던 25개 자치구 확대 목표가 조기 달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떳떳하게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센터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 학생의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초, 중, 고 장애 학생에게 월 40시간 최대 6개월 특별 활동 지원 서비스 신설. 활동 지원 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 지원 학습권 보장, 돌봄 기능 강화, 활동 지원사가 온라인 학습 등 학교, 신체활동 보조 5.3부터 주민센터 신청 접수.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 수업이 축소되고 원격 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 학생은 디지털 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작년 인권위 조사 결과 20.1일 장애 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 생활이 어려운 장애 학생에게 월 40시간 56만 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의 장애 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 물결표 쌓인 최대 83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 12.3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 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천 명 중 약 5%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물결표 쌓인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국민연금공단 조사, 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 지원사가 장애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 통역 필기 등 학교 보조, 병원 방문 산책 등 외출 시 신체 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 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다. 2003에서 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 학생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일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 기간은 5월 3일, 월, 물결표 쌓인 12월 31일, 금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 중, 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 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 6개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 지원 서비스 신설이 장애 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인증제 사업 참여하고 누구나 여행하기 편한 서울 함께 만들어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 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8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서울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과 같은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접근성 개선 사업의 경우 숙박시설, 음식점은 물론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 문화시설 등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관광 편의시설 50개소를 목표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화장실 및 객실 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시설로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숙박시설은 객실이 30개 미만인 경우이다.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의 접근성 개선 공사비가 자기부담금 2% 부담 조건 지원되며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와 연계하여 시공 후 인증업소로 지정 홍보된다. 서울관광재단은 지속적인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을 통해 서울 유니버설 관광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관광 편의시설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시설, 식음시설 외에도 유니크 베뉴,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문화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 비용은 무료이며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청업소에 대한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업소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서울관광재단을 통한 온 오프라인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을 전개하여 접근성 개선 인증업소 후보를 추천받고 유니버설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약자를 포함한 서울 시민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접근성이 우수해 이용이 편리한 업소나 접근성을 개선해 이용하고 싶은 업소를 추천하면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근성 개선 공사 또는 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추천업소 조건을 만족하는 참여자를 추첨하여 애프로치, 유니버설 인증 호텔 숙박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500건 이상 추천업소 접수 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된다. 이경재 서울관광재단 시민관광팀장은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는 서울이 누구나 여행이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며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주변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유니버설 관광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제 사업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10일 월부터 6월 30일 수까지다. 서울 따누림관광 홈페이지 www.soldanurim.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 참여형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또한 서울 따누림관광 홈페이지 www.soldanurim.net에서 상세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조건 확인 후 메일 어드코리어21@naver.com 또는 SNS를 통해 매장 사진을 게시하면 참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